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브레이크와 관련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설명하자면 다이어트 중 일정 기간 유지 칼로리 혹은 잉여 칼로리를 섭취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더 빠르게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남은 다이어트 기간 동안 식욕을 더 참을 수 있게 만드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대략 7에서 14일간 진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스트렝스에서의 주기화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화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은 휴식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다이어트 브레이크도 다이어트라는 하나의 주기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기화가 다이어트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체지방을 많이 갖고 있다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는 몸 때문에 지속적으로 셀프 동기부여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합을 준비할 때 우리의 몸은 항상성 때문에 몸이 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에서는 일정량의 체지방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현재 몸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줄이는 동시에 다이어트라면 매일 같은 식단을 하는 그런 단조로움을 줄여주면서 꾸준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이어트라는 큰 범주를 진행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계획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이어트 시 직면하는 문제점을 안다는 것이고 그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으려고 노력해도 손쉽게 참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그 속에 넣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스킵하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폭주해서 체중이 증가하고 다이어트를 포기. 그리고 다이어트 시에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함으로써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생리학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요인을 먼저 보자면 주기적으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해준다면 단조롭고 힘든 다이어트에 있어서 멘탈적인 케어가 가능합니다. 마치 주 7일 중 2일간의 휴일이 있는 것처럼요. 생리학적인 요인을 보자면 메타볼릭 적응을 뒤바뀌게 만들어 호르몬이 정상적인 수치까지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시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된다는 말이고 더 활동적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사실상 적다고 최근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리학적인 이유가 아닌 심리학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와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하루 정도는 쉬어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회식, 생일, 각종 기념일 등. 하지만 저는 이것들을 데이 오프라고도 봅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데이 오프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데이 오프는 다이어트 브레이크에 속할 수 있습니다.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활용하면 회원분들을 관리하기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합을 준비한다면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해야 합니다.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 시 유의사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고프다고 느낄 때만 먹기, 매크로는 측정하지 않기. 그렇다고 폭식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두 번째, 원래 하던 식사 시간에 식사하기. 세 번째, 훈련은 계속하기. 아무래도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면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기에 스트렝스가 평소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잘 활용하며 훈련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 시기에는 약간의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분들을 대하다 보면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회원분들은 다이어트 시에 이렇게 쉰다는 것에 만족스러워했고 아주 몇몇만 식욕을 참지 못하고 과하게 먹은 결과 저한테 혼났습니다. 체중이 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수분, 나트륨, 위장무게, 글리코겐 등을 말하며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시합을 준비하거나 몸을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에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보단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합을 준비하며 4달 이상의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아마 심한 배고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극도로 많이 느낀다면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보단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해야 합니다.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500에서 700칼로리 늘리기. 두 번째, 탄단지를 지키지 말고 총 칼로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지키기. 세 번째, 유산소를 하고 있다면 절반으로 줄이기. 네 번째, 식사 타이밍을 지키고 훈련은 계속하기.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얼마나 길게 해야 할지와 빈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는 체지방별로 구분하는데요. 남자 10%, 여자 18%는 6에서 8주마다 7에서 10일간 진행. 남자 10에서 15%, 여자 18에서 23%는 8에서 12주마다 7에서 14일 진행. 남자 15% 이상, 여자 23% 이상은 12에서 18주마다 2주씩 진행. 이는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규칙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낮은 체지방일수록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더 자주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더 낮은 체지방을 갖고 있다면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자주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체지방일수록 잉여 칼로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8주 이상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 맥시멈이 8주마다 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리메스 없이에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메스 없이에도 너무 인생이 단조롭고 재미없고 매일 같은 식단을 먹는 것에 실증이 난다면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요인이다. 첫 번째 심리적인 요인을 먼저 보자면 멘탈적인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생리학적인 요인을 보자면 배고픔을 덜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와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 풀 다이어트 브레이크 시 유의사항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배고프다고 느낄 때만 먹기, 매크로는 측정하지 않기, 그리고 폭식하지 않기. 두 번째, 원래 하던 식사 시간에 식사하기. 세 번째, 훈련은 계속하기.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500에서 700칼로리 늘리기. 두 번째, 탄단지를 지키지 말고 총 칼로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지키기. 세 번째, 유산소를 하고 있다면 절반으로 줄이기. 네 번째, 식사 타이밍을 지키고 훈련은 계속하기. 세 번째,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얼마나 길게 해야 할지와 빈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남자 10%, 여자 18%는 6에서 8주마다 7에서 10일간 진행. 남자 10에서 15%, 여자 18에서 23%는 8에서 12주마다 7에서 14일간 진행. 남자 15% 이상, 여자 23% 이상은 12주에서 18주마다 2주씩 진행. 네 번째, 낮은 체지방을 갖고 있다면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자주 하면 안된다. 다섯 번째, 리메스 없이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컨트롤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